오펜하이머가 나와서 미국에서 흥행을 떨칠 때 한편에서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오펜하이머가 있다면 독일에는 바로 같은 시대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있었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상 등 오스카 작품상을 휩쓸은 오펜하이머의 영광을 보면서 하이젠베르크의 씁쓸한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The Part and the Whol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우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또한 1957년 뮌헨의 연구용 원자로와 함께 카를스루헤의 최초의 원자로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The Part and the Whole, 이 부분과 전체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지인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고, 과학 외적으로는 하이젠베르크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기술되어 있는 수준이 높고 내용이 어려운 자서전이기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생애와 부분과 전체의 내용이 혼재되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20세기 초 양자역학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핵심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925년에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스보른과 파스쿠알 요르단과 함께 쓴 후속 논문에서는 양자역학의 핵열역학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1927년에 발표한 불확정성 원리로 또한 유명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31살의 나이로 1932년 양자역학의 창안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발표한 불확정성 원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명칭은 대강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또한 난류의 유체 동력학 이론, 원자핵, 강자성, 우주선, 그리고 아원자 입자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베르크는 1901년 12월 5일에 독일 브르츠부르크에서 카스파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하이젠베르크와 애니 베클레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전 언어의 중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대학 시스템에서 중사 현대 그리스 연구에 대한 독일의 유일한 교수가 된 분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루터교 기독교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바이헤른 알프스에서 하이킹을 하면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읽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뮌헨, 괴팅겐 및 코펜하겐에서 과학교육을 받는 동안 동료 학생 및 교사와 원자 이해에 대한 철학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18년 수립된 바이에른 공화국 평의회와 싸우기 위해서 1919년 자유군단의 일원으로 뮌헨으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부터 1923년까지 4년 동안 뮌헨 루트비히 막시빌리안 대학교에서 이론물리학자 아르놀드 조모폴트와 비레름 빈에게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괴팅겐 대학교에서 막스 보른과 제임스 프랑크에게 물리학과 수학을, 그리고 디비트 힐베르트에게 수학을 배웠습니다. 이때 뮌헨 대학교에서 한 살 위인 볼프강 파울리를 만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1922년 6월 조모폴트는 하이젠베르크를 괴팅겐으로 기착과까지 대주어가면서 데려가서 닐스 보어의 원자물리학 세미나에 참가시켰는데, 조모폴트는 하이젠베르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닐스 보어의 원자물리학 이론에 대한 하이젠베르크의 흥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사에서 보호는 개원 강사였고 양자 원자 물리학에 대한 1년의 포괄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젠베르크는 보호를 처음으로 만나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보호는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호는 세미나가 끝난 후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산책하면서 하이젠베르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했고 나중에 자기와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학한 지 2년이 채 못 되는 대학생이었지만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위대한 학자 보호의 눈에 든 것입니다. 한편 하이젠베르크는 세미나 장소에서 자신의 물건이 모두 들어있는 가방을 도둑맞아서 돌아온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참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에 뮌헨에서 조모폴트 밑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했습니다. 조모폴트가 제안한 주제인 하이젠베르크의 박사학위 논문은 난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논문은 중리 안정성과 난류의 성질 둘 다를 논의했습니다. 안정성 문제는 중류로부터 작은 교란을 위하여 4차 선형 미분 방정식인 오르-조모폴트 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되었습니다. 괴팅겐에서 막스 보름 밑에서 하이젠베르크는 1924년에 변칙적인 제이만 효과에 대한 하발리타치온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괴팅겐의 막스 보름 밑에서 조교 강사 노릇을 했습니다. 중간에 1924년 9월 17일부터 1925년 5월 1일까지 국제교육위원회 록펠러 재단 연구비로 하이젠베르크는 코펜하겐 대학교의 이론물리학 연구소 소장인 닐스 보호 밑에서 연구하러 갔습니다. 1925년 9월 그의 세미나 논문인 운동학과 역학 관계의 양자 이론적인 재해석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괴팅겐으로 들어와 막스 보른과 파우크알 요르단과 함께 약 6개월에 걸쳐서 양자역학의 행렬 역학을 개발했습니다. 1926년 5월 1일 하이젠베르크는 코펜하겐에서 대학 강사와 닐스 보어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1927년 코펜하겐에서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연구하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2월 23일 하이젠베르크는 동료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에게 편지를 써서 처음으로 그의 새로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그 원리에 관한 논문에서 불확정성이 아닌 부정확성, 온게나이비치카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1927년부터 1942년까지 라이프히치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 교수이자 물리학부 학부장으로 임명되었고 1928년 2월 1일 그곳에서 취임 강의를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그의 첫 번째 논문에서 하이젠베르크는 강자성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와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박사과정 학생들과 대학원생 및 연구 동료들인 에리히 바케, 펠릭스 블로흐, 우고 파노, 지그프리트 풀르케, 윌리엄 버밀리언 휴스턴, 프리드리 훈트, 로버트 멀리컨, 루돌프 파이얼스, 조지 플라제크, 이즈도 아이작 라비, 프리츠 자우터, 존 씨 슬레이더, 에드워드 텔러, 존 헤즈블럭 벤 블랙, 빅토 바이스코프, 카를 프리드히 본 바이츠제커, 그리고 그레고리 벤첼, 그리고 클라레스 제너 등 그들의 높은 자질은 후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1929년 초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는 상대성 양자 장론의 기초를 닦는 두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1929년에 하이젠베르크는 중국, 일본, 인도, 미국을 순회 강연했습니다. 1929년 봄, 하이젠베르크는 시카고 대학의 개건 강사로 거기서 양자역학을 강의했습니다. 1928년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폴 디렉이 양자역학의 상대론적 파동방정식을 도출했는데 그것은 양극의 전자의 존재를 암시했고 나중에 양전자로 명명되었습니다. 1932년 우주선의 안개 상자 사진을 통해 미국의 물리학자 칼 데이비스 앤더슨은 양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치 트랙임을 확인했습니다. 1933년 중반 하이젠베르크는 양전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디렉의 이론과 그 이론의 추가 전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두 개의 논문에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인 양전자에 관한 디렉의 이론에 관한 언급은 1934년에, 두 번째인 양전자에 관한 디렉의 이론의 결과는 193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디렉 방정식을 비교환자를 포함하는 양자 화조권에 따라 스핀 h/2의 모든 점입자에 대해서 고전적 장방정식으로 재해석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젠베르크는 그것을 전자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양자 장방정식으로 재해석하여 물질을 입자 생성과 파괴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상대론적 양자 장방정식에 의해 기술되는 전자기학과 같은 기초 위에 놓았습니다. 헤르멘 바이런이 이미 1929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기술했습니다. 20세기 초의 양자역학 확립에 큰 공을 세웠으며 특히 중요한 업적으로는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가 있습니다. 또 양자역학의 기술 방법인 행렬역학을 고안해냈는데 이 업적으로 1932년 겨우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자역학을 확립한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은 물리학자와 역사가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 엄청난 행렬을 만들어내고도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행렬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7월 9일 하이젠베르크는 수학자 출신 물리학자 막스 보론에게 이 논문을 검토를 위해 주었습니다. 보론은 이 논문을 읽었을 때 보론은 공식이 그가 블레슬라우 대학교의 수학자 야곱 로자네스에게 배운 행렬이 체계적인 언어로 옮겨지고 확장될 수 있는 공식임을 알았습니다. 생이었던 파스쿠알 요르단의 도움으로 즉시 전사 및 전개를 시작했고 출판을 위해서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 논문은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이 발표된 지 60일 만에 접수되어 출판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물리학자들은 행렬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 수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스타프 미에는 1912년 전기역학에 관한 논문에서 그것들을 사용했고 보르는 1921년 결정의 격자 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행렬이 사용되었지만 행렬의 곱셈이 있는 행렬의 대수학은 양자역학의 행렬 공식화에서 같은 묘사, 픽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928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 보른, 요르단을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